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꽃은 경락 잔금 대출입니다. 우리가 1억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의 1억 자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나의 자본금은 최소화로 들여서 이렇게 물건을 매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경매에 경매 낙찰받은 잔금을 대출 받아서 이제 메꾼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보통 10% 정도 이제 입찰 보증금을 내고 우리가 낙찰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저도 처음에는 대출을 알아보러 직접 은행에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 있는 딜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어, 조회를 해보고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한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 명함을 잘 받아서 네, 그분들이 알려주는 어, 몇 프로가 나오고 뭐 80%가 나오는지 70%가 나오는지 이자는 뭐 3%인지 3.5%인지 이런 이자와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잘 따져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밖에도 다른 제2금융권에서 뭐 축산농협, 뭐 수협 농협, 축협 뭐 이런 농협 계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쪽에서 혹시 알아봤는데 이자는 싸고 잘 나온다,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쪽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자가 0.1%를 더 내더라도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출을 받고 있고요. 보통 준비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네, 뭐 보통 인감증명서 두 통, 인감도장, 신분증, 네,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방세, 국세, 납세, 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내가 근로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뭐 재직증명서, 사업자면 사업자에 대한 네, 소득금액 증명원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나 이제 어떤 누군가와 담보를 같이 해서 공동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담보 제공자 또한 같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동 입찰을 들어갔을 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방세, 국세까지만 저는 같이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은행에 따라서 소득증빙 서류도 같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은행에서 이제 주신 건데요. 네, 보시면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분,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직장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받은 납부 영수증과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한 2주 정도 있으면 2주 안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 완납 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대충 얼마 나올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적어놨던 건데 우리가 보통 감정가와 최저가가 차이가 많이 나야 대출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어, 보통 이 감정가 기준 그리고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적은 금액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한 60에서 70% 사이, 그러니까 한 65% 정도로 제가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65%. 왜 65%냐? 보통은 감정가의 80% 또는 70%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70% 한번 해볼게요. 70%. 네, 70%의 대전 강력시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2천만 원 잡혔기 때문에 2천만 원 빼게 되면, 네, 이게 80%로 계산하겠습니다. 80% 빼기 2천만 원 해도 3,800 정도가 되겠고, 제가 낙찰받은 80%가 3,600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지난 제가 그 거제도 옥포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낙찰가의 80% 아니면 감정가의 80%에서 방빼기 방공제 2천만 원,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을 뺐을 때 금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인 이 3,644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낙찰가의 8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적은 금액이 이거라면 이 적은 금액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3%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원금이 포함돼서 갚아야 하는 이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자만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거치 기간 보통 3년이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한 1.5%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잘 따져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력자금 대출이 사업자가 아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MCI라고 해서 우리 반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반공제라는 거는 그 안에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내가 보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천만 원을 빼는 이유가 2천만 원 안에 해당되는 이 보증금은 미리 이제 제하고 대출을 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2천만 원 아래까지 혹시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먼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임차인이 없는 경우, 그냥 전입신고 아무도 되지 않았고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MCI라는 거를 대출로 받으면 이런 반공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대출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CI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MCI는 반공제를 하지 않는다. 1인당 2건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개인 주택담보 대출, 제가 위에서 말한 거는 사업자 대출, 사업자 경력자금 대출,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꿀팁은, 안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임차인이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잠깐 빼줬다가 뭐 다시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제가 이 대출을 받을 때 그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반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더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번외적인 팁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활용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사업자와 개인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네, 더 적은 쪽 낙찰가의 80%나 감정가의 80% 빼기 2천만 원 정도, 이게 광역시는 2천만 원이고 지방은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1,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참,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그리고 비조정 지역이에요. 요런 것도 잘 따져서 하셔야 돼요. 조정 지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0% 또는 40%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런 거는 전혀 이 공식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을 다 돌아다니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공식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얼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예를 들어 80% 빼기 2천만 원보다 더 비교를 했을 때 더 낮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서류는 네, 이렇게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경매보증금 납부 영수증, 대금 지급, 기한통지서,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